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장품을 보여줘. 화보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비타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비타민 중요하죠. 종류도 네, 많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화장품에서 쓰이는 비타민은 되게 특징적인 비타민만 사용이 돼서 그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좀 특이한 내용들이 비타민이, 그러니까 뭐 퀴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비타민은 과연 체내에서 생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까요? 예, 네, 결론은 비타민은 생성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일단 이론상으로는 비타민은 모든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데 미량만으로도 생체의 정상적 맞아요. 발육과 공급이 가능하나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네. 그러면 종류가 또 얘기를 하기 전에 크게 두 수용성,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가 수용성 비타민과 또 하나가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나눠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수용성 비타민 일단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B, P 이렇게 있고요. 지용성 그리고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렇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징적으로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타민들은 비타민 A, C, E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A가 또 하실 얘기가 많죠. 그렇죠. 비타민 A 예를 들어서 많이들 아시는 레티놀류들. 레티놀은 일단 주름 개선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비타민 C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말씀드렸던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는 E도 어찌 되었건 이제 토코페롤 관련인데 A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야맹증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저희가 섭취하면 좋다라는 화장품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 견해가 있죠? 화장품 쪽에서 화장품에서는 이제 피부에 흡수돼서 피부에 흡수돼서 이제 주름을 개선시키는 그런 원료로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피부 턴오버 주기를 증가시킨다던가 아니면은 피부 진피층 내에 이제 세포 분열을 좀 더 증가시켜가지고 빠르게 이제 콜라겐 합성 등을 증가시켜서 주름을 차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 이제 아이들입니다. 비타민 A가 또 중요한 거는 고시 원료잖아요. 또 시약처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이기도 하고요. 총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레티놀이 있고, 그리고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있고, 그다음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이렇게 3가지 있고, 일단 레티놀 자체만 쓰기에는 레티놀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열이랑 산소에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빛에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산화작용이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레티놀을 이렇게 고함량으로 쓰는 제품들은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레티닐 팔미테이트나 그리고 폴리토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레티닐 팔미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레티놀의 에스테르 형태로 이제 레티놀에 비해서 안정성이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름도 길어요.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요거는 이제 레티놀의 PEG가 결합된 형태로 이제 레티놀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크게 높인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원료로서 또 고가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비타민 E 원료. 뭐라고 하죠? 토코페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량 기준으로는 최대한 20%. 근데 저희들이 20%를 굳이 만들지 않는 이유가 또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함량치를 많이 높였더니 이게 향이 약간 비린내가 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제형의 안정성도 좀 떨어질 수 항상 이제 적당하게 적절하게 넣는 게 모든 원료는 적당하고 적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연으로 산화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토코페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토코트리아놀 이렇게 지금 원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화장품 자체에는 일반적인 토코페롤보다는 토코페롤의 에스터가 주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로 변화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맞습니다. 비타민 C 조금만 더 설명을 할까요? 네. 비타민 C. 비타민 C도 아마 아스코빌 엑시드라고 이제 그 전성분 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비슷한 그 이제 유도체들이 많아서 일단 L-아스코빅 애시드는 이제 순수 비타민이라고 맞아요. 저희들 화장품에서 이제 부를 때는 그냥 순수 비타민이라고 부르죠. 순수 비타민이라고 부르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열과
그 산화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미백 기능성 부시 원료입니다. 그렇죠. 비타민 C 유도체들은 대부분 이제 비타민 일반 순수 비타민보다 더욱더 안정성을 향상시킨 그런 원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에칠 아스코빌에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아스코빅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름들이에요. 이제 그것들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에칠 아스코빌에텔도 있으며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그리고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렇게 있고,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정도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4가지 정도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 유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아스코빌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전성분상에서 보시고 이게 이제 미백 기능성 원료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화장품 원료를 선택하면서 이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법규잖아요. 그렇죠. 한 4가지 정도를 좀 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있다고 보면은, 일단 안전성이 우수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우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산화되거나, 산화되거나 뭐 변색되거나, 그렇죠. 뭐 제형을 해친다거나, 변질되거나, 뭐 취가 변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일단 또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겠죠. 품질이 변하면 안 되니까요. 냄새가 바뀌지 않고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료 사용 시에 고려돼야 될 법규상의 또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화장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들이 고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이 이제 식약처장께서 이제 지정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외의 원료는 이제 책임 판매자의 안전성에 대해서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그 원료에 대한 시스템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시스템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또 특정 해외 국가들에서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들을 등재해 놓고, 이 이외의 것들은 전부 사용해도 돼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포지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한 원료들만 사용해라고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곡물이나 이런 거를 가져다가 업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화장품 원료에 넣어도 될까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또 기타 이제 화장품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원료 기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장원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화장품 원료 기준이라서 원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장원기에 수여되어 있는 원료들, 그리고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에 수여되어 있는 원료들, KCID, 그리고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수여되어 있는 원료들, ICID, 그리고 식품공전, 그리고 식품 첨가물 공전에 수여되어 있는 원료들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첨가물은 천연의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 제조 이제 수입에 가능한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의 원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그 법상에서 별표로 또 따로 두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화장품 원료 지정과 기준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원료들, 그리고 화장품법에 의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원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성 심사를 받으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지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화장품 원료집들, 그리고 식품 원료집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있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약전. 대한민국 약전에 등록된 원료들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으로는요. 그걸 사용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화장품이 아닌 이제 의약품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 아니면 식품 공전, 그리고 화장품 원료집 이런 데 있는 이제 원료들은 사용 가능하지만 약전에 들어있는 원료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원료들에 관해서는 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언젠가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기능별로,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어떤 원료들이 유행하고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떤 원료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